안녕하세요. 커피와 독서를 사랑하는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에 25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신경과학자인 마누엘라 마케도니아 님이 저술을 하고 해리북스에서 발간한 유쾌한 운동의 뇌과학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리뷰한 유쾌함의 기술과 비슷한 제목이네요. 이 책은 좋은 책이고 내용도 알차지만 약간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아주 편하게 읽으시라고 권하기는 2%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참 와닿은 책이라서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이고, 평소 뇌과학에 관심이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책을 읽고 싶은 분에게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도 요즘 저와 친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어지럼 환자들의 생활수칙, 운동요법 등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는 내년 상반기쯤 출간 예정인데 생각보다 글 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게 쓰거나 읽다가 중간에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제가 낸 책을 북리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책의 주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목에 나와 있듯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뇌 건강에 좋다입니다. 너무 뻔한 답인가요? 이미 많은 보도들을 통해 운동과 뇌 건강의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단순히 운동이 좋다 수준을 넘어서 운동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뇌 건강에 가장 좋은지는 이 동영상의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우리의 뇌, 우리의 잠재력. 2장, 나는 몸매가 아니라 뇌를 위해 달린다. 3장, 운동하는 아이가 성적도 좋다. 4장, 멀티태스킹을 하는 뇌. 5장, 음식과 뇌 그리고 운동. 6장, 사춘기 청소년과 우울한 어른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7장, 노년의 운동은 뇌의 묘약이다. 각 장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은 어린아이, 청장년층,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뇌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의 본문이 218페이지라서 비교적 금방 읽을 것 같은데 정독을 하면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읽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 중 어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면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먼저 18번째로 리뷰했었던 가토 도시노리 박사의 늙지 않는 뇌 사용법을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토 도시노리 박사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뇌 트레이닝 방법을 소개해 주었고, 치매를 예방하는 20가지 행동 수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북리뷰를 보신 분들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도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리뷰해 드리는 유쾌한 운동의 뇌 과학에서 마누엘라 마케도니아 박사는 20가지 행동 수칙들 중 특히 운동, 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나이가 어리던 많던 간에 뇌를 건강하고 발달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이 외쳤던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멘사나 코포레 사노란 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의미죠. 1장에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줍니다. 뇌는 피질에 1000억 개가 넘는 뉴런이 배치되어 있고, 안쪽의 백질에는 뉴런들 간의 신경 전달을 위한 신경 악교세포가 위치하여 우리의 지각과 사고, 학습, 느낌, 그리고 결정이나 연상, 인식 같은 많은 정신적 과정과 감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인간의 정신작용은 결국 화학물질의 연속 반응으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한 뉴런의 정보는 연결되어 있는 돌기들 사이의 접촉면인 시냅스에서 화학신호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로 전달되고 다시 전기 신호를 통해 다른 뉴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냅스 간의 신경 전달을 맡고 있는 화학신호 물질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 글루타민,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죠. 2장에서는 운동과 기억력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합니다. 뉴런은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숫자로 늘어나고 시냅스 양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새로운 영어 단어를 외우려면 20번을 반복해서 외워야 한다고 배웠는데 자꾸 반복해서 관련된 뉴런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네요. 이때 기억에 관여하는 뇌의 기관은 바닷속 해마처럼 생겨서 해마라고 불리는 기관입니다. 누구나 학생 시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앞두고 소위 벼락치기 공부를 했던 기억들이 있죠. 저도 의대에서 시험을 앞두고 엄청난 양의 지식을 머릿속에 쑤셔 넣으려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 도라에몽의 에피소드들, 암기빵 에피소드를 아시나요? 시험을 앞두고 책의 내용의 식빵을 가져다 대고 먹으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전부 들어오는 기적의 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진구는 시험 잘 볼 욕심에 너무 많이 먹고 정작 시험 당일 아침에 배탈이 나서 시험을 망친다는 이야기였죠. 편의점에서 도라에몽 암기빵이라고 판매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암기와는 상관없었겠지만요. 해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크게 세 가지인데 단기기억, 공간기억, 그리고 신경생성입니다. 일단 감각기관이나 대뇌 뉴런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해마에 임시로 저장되다가 자꾸 반복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뇌 피질로 이동해서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의 추억은 잘 생각나는데 그저께 저녁에 반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는 전혀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는 후각을 담당하는 후각 뇌세포 자이러스 페리포미스와 연결되어 공간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장소를 냄새와 연결해서 저장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그런지 크레용 신짱 극장판인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짱구 아빠에게 구두에 발냄새를 맡게 하니까 갑자기 잃어버렸던 기억이 되돌아오면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마에서는 줄기세포가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더 기억력이 좋아질 여지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해마는 20세부터 매년 1 내지 2%씩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단기 기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꺼운 소설책을 읽을 때 예전에는 중간쯤 읽어도 초반의 줄거리나 등장인물들이 다 기억나니까 재미있지만 언제부턴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책의 앞부분을 다시 뒤적거리셨던 기억 있으시죠? 없으시다고요? 저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줄기세포 생산을 늘려서 해마의 뉴런을 새롭게 보충하고 기존의 뉴런이 사라지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군요. 3장에서 저자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신체 활동 역시 신체 건강과 동시에 성적 향상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을 하면 해마의 혈관이 새로 만들어지고 혈류량이 증가하여 튼튼하고 건강한 조직이 되는데 정리하면 새로운 내용을 습득할 때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 뉴런이 생성되고 이 정보가 대뇌 피질에 각인되어 장기적인 기억이 되는 과정에서 운동을 통한 뇌 혈류량 증가 및 시냅스 생성이 큰 도움이 된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 쉬는 시간에 게임기로 오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자녀와 같이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도 역시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자는 4장에서 우리 생각의 인지적 통제를 하는 전두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두엽은 많은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전두엽은 우리가 현재 하는 작업에 대해 집중을 하게 하고 각각의 작업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각 작업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할 때 스마트폰의 지도를 보면서 음악을 듣고 옆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주변 차들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목적지까지 차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운전을 오래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이것저것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머리가 많이 피곤해집니다. 이럴 때 운동은 전두엽을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산을 할 때는 회사 일, 가정 일들을 모두 잊고 몸은 고달파도 오히려 머리는 새로운 활력을 얻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긴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는 그냥 멍 때리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인지적 통제 능력을 검사하는 좋은 방법으로 스트루프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글자가 무슨 색깔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맞추셨나요? 특히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전두엽의 인지적 통제 능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지적 통제 능력은 10대 시절의 절정에 이르고 이후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장에서는 과체중과 뇌 건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운동을 적게 하겠죠. 저자는 많은 경우에서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지 이유를 분석합니다. 저자는 과체중을 일으키는 원인은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감을 일으키는 도파민의 수용 능력 저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더 많은 음식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도파민 체계의 효율성을 올리기 때문에 쥐 실험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한 경우 도파민의 생산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만은 뇌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해마와 소뇌의 뉴런을 소진시킨다고 하니 더더욱 운동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6장에서는 우울증과 운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운동은 청소년기의 충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인 ADHD의 약물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보다도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대한 운동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을 분비시키는데 이 콜티졸이 지속적으로 체내에 남아있으면 피부, 뼈 등의 손상과 상처 치유 시간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다른 뇌의 부위보다 특히 해마의 콜티졸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는 결국 해마의 부피를 줄어들게 하고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군요. 그래서 저자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 이러한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연구에서 우울증 증상을 호소한 49명의 여성들 중 적극적인 운동을 시킨 그룹에서 2달 뒤 우울증이 확실히 개선되고 맥박, 혈압 등의 건강 지표가 좋아졌다는 보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7장은 노년의 운동과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는 40세부터 10년 단위로 약 5%씩 작아지고 이런 뇌의 부피 변화는 70세부터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병은 암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억이 지워지고 나 자신의 존재까지 희미해져가는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무섭죠. 알츠하이머 병은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심전물이 뇌에 쌓여서 뇌 손상을 일으켜서 생기는 병입니다. 만성적인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에 잘 걸린다고 하죠.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콜티졸로 뇌의 손상이 발생하고 이를 염증반으로 인식한 뇌의 사이토카인 등이 뇌세포를 더욱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염증을 줄여주는 소염제가 알츠하이머 병의 반점을 줄여줄까요? 줄여준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과체중과 이로 인한 운동 저하는 절대로 삼가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할 수는 없지만 소식해야 오래 뇌 건강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길고 긴 북리뷰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운동을 해야 뇌가 건강해질까요? 저자는 뇌 건강을 위한 운동은 독서, 머리쓰기, 퍼즐 풀기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사용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가나 스트레칭 혹은 근육을 만드는 등의 무산소 운동보다는 가볍게 조깅을 하는 등의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운동은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히 몇 계단 오르고 집 앞의 마트에 장 보러 다니는 정도의 운동은 도움이 안 되고 30분 정도 가볍게 뛰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우리가 따로 운동이라고 할 정도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하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과격하거나 힘에 부칠 정도로 힘든 운동은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의 예는 무엇일까요?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단순히 운동을 시킨 쥐보다 미로찾기 등 정신적 훈련을 포함한 경우가 더 뇌신경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외국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튼튼한 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평가는요, 저에게는 참 유익한 책이라서 커피 4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